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 제가 좀 드릴 얘기는 뭐냐면 7월 11일부터 8월 5일까지 미국장이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 장도 특히 더 많이 빠졌는 와중에서 이 주식이 빠진 이유가 내년에 있을 경기 침체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사실 잘 모르고, 오더라도 이게 얼마나 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하락이 내년에 올 아주 센 경기 침체의 전조라고 본다면 주가가 많이 빠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는 대선 이후에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는 사실 못 다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주가로만 놓고 보면 S&P 500은 거의 고점에 와 있고 다우존스 지수는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있을 수도 있는 경기 침체는 약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더 가야 된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잭슨 홀을 거치면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내릴 거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해준 것이죠. 이게 50bp가 될지 25가 될지 뭐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은 방향을 바꾸겠다고 명확히 말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 파월 의장의 방향성 변화를 예방적인 금리 인하라고 평가하고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가 경기가 나빠지고 나서 나타나게 되면 항상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대신에 경기가 많이 나빠지기 전에 예방적으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주가는 계속 올랐었다. 이런 부분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금리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나빠질 때 빠르게 내리게 되면 결국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던 게 해소가 되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나서 다시 해소가 되면 주식이 많이 빠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선후 관계가 틀렸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가 나빠지기 전에 예방적으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가 서서히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금리가 떨어질 때 무조건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는 그걸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사실 제가 조금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2022년 상반기에 나타났던 경기 침체 정도로 봅니다. 사실은 그때는 경기 침체로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GDP 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났었습니다. 22년 상반기에. 근데 경제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경기 침체로는 선언이 되지 않았죠. 근데 그때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3년이 지난 내년 상반기에는 GDP 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 그리고 나온다라고 해도 과연 주가가 얼마나 빠질 건지, 이 부분이 사실 문제인 거거든요. 우리가 경제가 나빠지냐 좋아지냐를 갖고 말하는 자리는 여기는 아닙니다. 저희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결국은 주식의 가격, 채권의 가격, 자산의 가격을 말하려고 이 자리에서 저와 구독자분들이 만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내년 상반기에 올지 안 올지, 마이너스 될지 안 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오느냐,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면 주가가 어떨 거냐가 더 중요한 거죠. 사실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 실제 주가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195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대공황이 지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지난 75년 역사를 보면 총 11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프레드나 어디 사이트에 가보면 미국 전미경제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경기 침체가 11번이라는 겁니다. 50년대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쭉 있었는데 그 11번 중에서 사실 주가가 20% 이상 빠지는 약세장은 5번밖에 없었습니다. 진짜냐고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씩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는 거, 경기가 나빠지면 무조건 주가는 왕창 빠질 거야 라는 게 역사적으로 항상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확률적으로 보면 절반 이하의 확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얼마나 많이 빠질지에 대한 부분은 과거의 사례별로 분석을 하면서 이번이 과거의 어떤 사례랑 비슷한지를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50년대부터 가겠습니다. 50년대에서 60년대까지는 경기 침체가 3번 정도 있었는데
한 번도 주가가 20% 이상 빠진 적이 없습니다. 놀랍죠. 53년, 54년에 첫 번째로 경기 침체가 기록이 되는데 이때는 대공황 때랑 비슷한 이유로 경기 침체가 나타납니다. 물론 해법은 다르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쟁, 6.25 전쟁이 끝나면서 미국의 수많은 군인들이 이제 미국으로 복귀를 해요. 그러니까 많이 실업자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전쟁 특수가 끝나다 보니까 수요는 줄고 물가는 오르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미국의 연준이나 미국의 재무부에서 미국 경제가 나쁘고 전쟁 특수가 끝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잽싸게 대응을 했고 그래서 경기 침체 기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몇 개월밖에 거의 1년이 안 됐었고요. 심지어 S&P 500 주가는 그 기간에 올랐습니다. 조금 빠진 게 아니고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준이나 미국 재무부가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침체가 와도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50년대 후반에도 한번 그런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데 이때도 주가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0년대 초반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는 주가가 하락하긴 하지만 하락폭이 2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50에서 60년대는 사실은 20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시기이기도 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전후에 뭐 가장 경제가 좋았던 시기이기도 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영광의 20년이라고 부르는 국력이 신장되던 시기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 제품, 자동차 여러 가지들이 막 도입이 되면서 생산성도 무지하게 향상되던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경제가 장기적으로 좋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잠깐의 경기 침체는 중앙은행이 됐던 미국의 정부든 각국의 정부가 됐던 조금씩 조절을 하면 금방 경제를 회복시킬 수가 있었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0, 60년대와 같은 장기적인 성장 시즌이라면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면서 주식을 파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70년대, 80년대로 넘어가는데 특히 70년대부터 80년 초반까지는 앞에 20년하고 완전 반대입니다. 왜? 너무 20년 동안 좋았기 때문에 68년에 68혁명이 터지고 미국 생산성이 나빠지고 미국이 베트남전의 수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70년대 초반에 경기 침체가 먼저 한번 오는데 이때는 장이 한 30% 정도 빠져요. 근데 그때 금태한 정지를 하고 뭐 약간의 뭐 유동성을 풀고 하면서 주식이 반등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주가 하락이 언제 나타나냐면 74년부터 75년까지의 경기 침체 때 주가가 50%가 빠집니다. 이때는 71년에 나타났던 금태한 정지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됐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었고 여기에 오일 쇼크가 있었고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엄청나게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경제는 나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나온 거죠. 금리는 올라가고 경제가 나쁘니까 결국 주가가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명목 자산을 사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채권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체 요인으로 주식을 사지 못하고 이 당시 투자자들이 뭘 샀냐면 금하고 원유를 샀습니다. 금 가격은 71년도에 금태한이 정지가 됐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올랐고요. 유가도 오일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빠른 기간에 5배, 6배 올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지금 유가가 낮아지면 70불 정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6배를 하더라도 400달러가 되는 정도의 충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식하고 채권이란 유가증권은 다 팔고 실물 자산 중에서도 금하고 원자재만 샀던 거죠. 쭉 지나가다가 80년대 초반에는 경기 침체가 2번 있습니다. 아주 빠른 타이밍에 79년에 폴 볼커가 연준 의장이 되면서 높아진 인플레이션,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죠.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채권 금리를 한 번에 왕창 올립니다. 그런데 이때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걸 옛날에 한번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명목 자산인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가 오히려 그때는 오릅니다. 참고로 올해 아르헨티나 주가가 달러 기준으로도 많이 올랐거든요. 환율이 빠지는 것보다 주가가 더 오른 거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데. 왜냐?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식 같은 명목 자산이 훨씬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다라고 봤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80년대 아주 초반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 높은 금리가 조금 유지되다 보니까 82년, 3년이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조금 길게 오고 이때는 주가가 얼마가 빠지냐면 26%가 빠집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시면 경기 침체 3번이 약세장이 왔는데 한 번이 70년대 극초반, 두 번째가 70년대 중반, 세 번째가 80년대 초반인 거죠. 이 기간을 통틀어는 하나의 공통점을 찾으면 물가가 아주 높게 올라가고 경제는 생각보다 안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머릿속의 단어가 계속 남아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좋아서 그 버블이 약간 숨쉬는 기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나타나면서 전체 5번째가 약세장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중에 3번이 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있었습니다. 90년대로 가면 90년대는 경기 침체 자체가 한 번밖에 없었어요. 언제? 91년에. 91년에 왜 경기 침체가 있었냐면 91년 유명한 걸프전이 있었던 때죠. 물론 저축도 내부조합 사태 이런 것도 있었지만 걸프전이라고 하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약간 외생적인 변수로 경기 침체가 왔다고 사람들이 느낀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연준하고 재무부의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경기 침체가 아주 짧게 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이 걸프전으로 인한 외생 변수 침체로 봤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자마자 주가가 다시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91년도의 주가 하락률은 10%가 조금 넘나 10%에 그치고 반등도 매우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특별히 외부적인 변수가 없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금방 반등한 거죠. 그럼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오면 저희가 잘 아는 3번의 경기 침체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IT 버블, 2008년, 9년의 리만 사태, 2020년의 코로나. 이 중에 주가가 약세장을 진입했던 거는 2001년하고 2009년입니다. 코로나는 장중에는 20% 넘게 빠진 적은 있지만 S&P 기준으로 그냥 보면은 20%가 안 빠지고 바로 반등을 했죠. 왜냐하면 금리를 매우 많이 떨어뜨렸으니까. 그럼 결국 남은 2번은 2000년대에 나머지 2번이 나타났다는 건데 2000년대에 그런 일이 벌어진 이유도 또 심플합니다. 1990년대는 50하고 60년대는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정말로 경제가 좋았거든요. 생산성이 좋아지면서. 90년대는 경제도 좋았지만 주식이 진짜 좋았습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나스닥이 8배가 오르고요. S&P가 4배 정도 오르는 아주 큰 강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이 오다 보니까 그 버블이 해소되는 기간이 10년, 2000년부터 2010년까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2000년에는 IT 버블이 터지고 즉 과잉 투자, 기업의 과잉 투자도 있었고요. 그게 해소되려고 하니까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고 그리고 엔론하고 월드컴의 분식회계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개가 맞물려서 S&P 500이 50%가 빠집니다. 리만 때는 너무나 잘 아시는 미국의 가계부채 때문에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미국의 5대 투자은행 중에 하나가 망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또 50%가 빠집니다. 그럼 결국 11번의 경기 침체 중에서 5번이 20% 이상 빠지는 약세장이었는데 이 5번을 나눠서 보면 일단 리만하고 IT 버블, 그러니까 기업의 과잉 투자가 있거나 가계부채가 엄청 높을 때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많은 거는 터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서 해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아닌 가계나 기업의 과잉이 있으면 IT 버블이나 리만 사태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처럼 뭐 오일 쇼크가 됐던 중동 전쟁이 됐던 어떤 이유가 된지 모르겠지만 경제가 나쁜데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으면 또 경기 침체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지금 와서 보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차입금이 늘어나고 뭐 예를 들어 가계 연체율이 늘어나고 다 좋은데 그 수준이 리만 때나 IT 버블 직전만큼 센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정도는 아닌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많이 미국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르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있는 건데 현재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전쟁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저는 뭐 전쟁 못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리고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계속 70불대란 얘기죠. 왜 그런 거냐면 미국이 기본적으로 에너지 생산에 대한 주도권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셰일 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120불, 130불 처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갔던 것도 사실은 옛날처럼 6배, 7배 오른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이 에너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한 70년대, 80년대가 초반과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현재로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1번 중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주가가 20% 빠졌던 5번의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2025년 상반기에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마이너스 GDP 성장률이 주가를 20% 이상 빠뜨리는 강한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는 거죠. 제가 여전히 생각하는 것은 10에서 20% 사이의 조정을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장 빠질 때도 기본적으로 4월 달에 S&P 500이 6%가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S&P 500이 8에서 9%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두 번의 하락은 사실 10%의 조정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10%에서 20% 사이의 조정이 1년에 18개월, 16개월에 한 번씩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 11, 12월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이번에는 10%가 넘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대신에 이게 강한 경기 침체로 인한 조정이나 폭락이 아니기 때문에 반등도 몇 달 안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현금을 예를 들어 7대3을 지키면서 예를 들어 지금 5,600 다시 50이 됐으니까 현금을 지금 갖고 있어야 될 또 시기죠. 5,100에선 샀어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전체 주식을 다 팔고 도망가야 될 정도의 엄청난 약세장이 대선 끝나고 올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여전히 기본적으로 주식은 계속 상승 추세를 대선 전까지는 가는 거고 대선 끝나고 조정을 받을 거긴 하지만 이 대선 끝나고의 조정을 위해서 나는 현금을 지금 갖고 있다가 이 대선 끝나고의 조정 때 30% 현금을 쓰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주가 빠지면 이거 진짜 많이 빠지는 건가 보다 큰일 났다 다 팔자 이게 아니라 7대3의 기준으로 현금을 30을 갖고 계시다가 대선 끝나고 조정이 오게 되면은 안 올 수도 있지만 오게 되면은 요 70을 파는 게 아니고요. 30을 가지고 주식을 더 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 10월 달은 기본적으로 장이 대선 전까지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8월 5일에 5,100 장중보다는 지금 매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미 S&P가 다시 다 반등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대선 전에 해리스가 됐든 옐런이 됐든 파월이 됐든 정권 재창출을 필요로 하는 민주당에서 유동성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나쁘게 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는 7대3을 지키면서 매매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9월달 전략부터 한 10월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거 들으시고 질문 있으시거나 이견 있으시면은 제가 달아주시면 제가 9월달 안에 Q&A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